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남편 먼저 떠나보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 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애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 글은 행복한 학교 진달래반 최종의 여사님의 일찍 하늘로 떠나보낸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뒤늦게 한글 공부에 뛰어들어 소중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당신께 드리는 인생 편지가 슬프고도 가슴 뭉클하다면 아직은 이 세상이 따뜻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최종의 여사님의 글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험이 쌓였고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버려도 되는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반드시 정리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짐이 되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 사람 그 일이 떠올라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었던 과거는 떠오르지 않고 기쁨을 주지 못했던 과거만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뭐라고 시원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일을 내가 제대로만 했다면 지금은 달라져 있을 텐데 바꿀 수 없는 과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울함, 아쉬움이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특히 일이 안 될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더욱 과거의 나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과 이런 일들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밑에 깔리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내게 기쁨을 줄 때만 과거를 생각하라. 오만과 편견의 작가인 제인 오스틴의 말입니다. 과거라는 짐은 내려놓는 것이 좋지만 그 중에는 쓸모 있는 짐도 있습니다. 이때 제인 오스틴의 말처럼 짐이 되는 과거는 버리고 즐거운 일, 좋은 일만 기억하며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과거를 다루는 정말 멋진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도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나이가 되었어도 어릴 적 상처, 불우한 환경, 가족과 있었던 슬픈 기억에 끌려다닙니다. 성인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삶이 과거의 상처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당연한 일상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놓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남은 세월이 살아온 세월보다 적다면 또 그 억울함에 과거의 상처를 탓합니다. 계속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굴레는 나만이 깰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잘 잊어버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잊기는 힘듭니다. 스스로를 잘 설득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제인 오스틴의 말을 되뇌이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덕분에라는 말로 상처가 아닌 나를 성장시킨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극복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크든 작든 짐이 되는 과거에는 절대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훈으로 취할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잘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착한 얼굴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를 사귈 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성장하면서 이런 심리는 사회생활과 직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가져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참고 좋은 사람으로 행동하다가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도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니 행동이 어색하게 나옵니다. 어색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이를 맞추려고 하니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인간관계는 삐걱거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것이 당연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착한 얼굴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고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따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착하게 살았고 희생도 하며 살았더라도 그건 내 생각일 뿐 상대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나이 먹으면 그래도 남는 게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니까 그냥 참고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이 무섭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만난다면 그건 또 다른 지옥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더 늘리지 않고 자기와 맞는 사람과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큽니다. 착한 얼굴만으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양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질이 중요한 것이죠. 셋째, 직함입니다. 평범한 인재는 직함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큰 인재는 직함을 방해물로 생각하며 작은 인재는 직함에 먹칠을 한다.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50 전후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나와 은퇴 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큰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직장 다니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궜습니다. 하지만 조직이란 시스템의 힘이 컸습니다. 직장을 나가는 순간 대부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직함과 권한은 사라집니다. 직장 다니며 배운 것이 있어도 직장을 나와 돈 버는데 써먹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능력과 사회에서 생존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직장과 직함에 매달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50 이후에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요?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합니다.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대면서 미래의 내 삶의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지는 않나요? 삶이 대단하고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결코 대단한 것도 아니며 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팔팔하던 그 시절에는 시간도 더디게 가고 세월도 한없이 느리게만 가더니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니 그 시간과 세월이 너무 금방 사라져서 마치 인생의 급행열차를 타는 듯하지요. 올라갈 때는 끝없이 먼 길 같아도 내려올 때는 너무나 빠른 지름길 같아서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구나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래로는 자식에게 올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의 그 자식까지 가슴에 안고 어깨 위에 매달면서 한평생 온몸이 부셔져라 죽도록 일만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정작 내가 하고팠던 일들은 다 미뤄두고 끝내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목에서 어리석은 후회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지만 시간은 그 주인에 따라 각각의 몫으로 소멸됩니다. 그동안 당신의 삶은 어땠나요?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